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관절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어제 제 진료실에 찾아온 89세 김순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전쟁이에요. 진통제를 하루에 6알씩 먹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곳만 매일 밤 3분씩 문질러 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진통제를 반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정확히 열흘 후에 다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70세 40년 경력의 관절 통증 재활 전문의 정혜원입니다. 제가 41세의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의사생활을 포기할 뻔했던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일본 도쿄 대학병원에서 연수 중 배운 이 세 가지 비밀 포인트를 매일 실천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 후 52년간 37,000명의 환자분들을 이 방법으로 치료했고 그중 80% 이상이 수술 없이 통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세 가지 기적의 포인트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통증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과 집에서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천연진통 크림 레시피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78세 이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30년간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하루 12시간씩 앉아 계셨습니다. 은퇴 후부터 허리와 무릎이 극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전하며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만 효과는 며칠을 못 갔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주변에서 수술 후에도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이영수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1시간씩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관절을 더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상식과 달리 관절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가 30분 이상 무리한 스트레칭을 할 경우 염증 수치가 오히려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영수 할아버지가 진통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한 상태에서 운동하면 관절 손상이 더 심해진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세 번째로 잘못 알고 계셨던 것은 관절이 아플 때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극 없이 계속 쉬기만 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더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이영수 할아버지는 단 3주 만에 30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분께 복잡한 처방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만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 정확히 말하면 대퇴사두근이라 불리는 부위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문지르시나요?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시나요? 그것은 마치 나무의 잎사귀만 보고 뿌리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며 무릎이 뒤로 꺾이면서 관절 전체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틀어집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대퇴사두근 마사지를 8주간 시행한 환자군의 85%가 무릎 통증 지수가 평균 4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70%가 허리 통증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배와 다리가 만나는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골반뼈를 찾으세요. 딱딱한 뼈가 만져지죠. 그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허벅지 앞면을 세 등분한다고 생각하세요. 위에서 3분의 1 지점, 바로 그곳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사지할 황금 포인트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처음엔 뻐근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육이 그만큼 뭉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압력은 케이크에 초콜릿을 바르듯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하세요. 한쪽 다리에 1분, 양쪽 다리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정숙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일주일 실천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올라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원장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관절 통증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발바닥에는 7만 2천 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고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본 도쿄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의 2020년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발바닥 반사구 마사지를 받은 관절염 환자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엔돌핀 분비가 47% 증가했고 염증 유발 물질인 인터루킨 수치는 32%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이라 불리는 지점을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 염증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한 81세 최영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밤 발바닥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30분씩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8초간 꾹 누른 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세요. 마치 발바닥에 크림을 바르듯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한 압력으로요. 특히 발바닥 아치 부분 즉 토종닭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척추와 연결된 신경이 활성화되어 허리 통증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한쪽 발에 1분 30초, 양발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여러분 무릎 뒤를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인 위중혈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위중혈을 요통의 특효혈이라 불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것이 증명되었는데 2022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에서 위중혈 지압이 요추 주변 혈류량을 32% 증가시킨다는 것을 자기 공명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90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60년간 농사를 지으시면서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했죠.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무릎 뒤를 3분만 마사지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부탁해서 매일 마사지를 받으셨습니다.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조금 펼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으셨고 3개월 후에는 텃밭 가꾸기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원장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 뒤 중앙의 오목한 부분 바로 그곳이 위중혈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곳을 지그시 누르세요. 하나 둘 셋 세면서 3초간 누른 후 천천히 힘을 빼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압력은 포도를 으깨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가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과 밤에 자기 전에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52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동시에 자극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을 1분 마사지하여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 다음 발바닥을 1분 자극하여 전신 순환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뒤를 1분 눌러 척추와 하체를 연결하는 에너지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 순서대로 매일 밤단 3분만 투자하면 일주일 내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지며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통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여러분 관절 통증의 80%는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근막의 문제입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미줄 같은 조직입니다. 이 근막이 뭉치고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제약회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진통제만 팔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근막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물리적인 자극증 마사지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천연 진통 크림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준비물은 단 3가지입니다. 올리브오일 100ml, 계피가루 1큰술, 생강가루 1큰술, 이 3가지를 섞어 약한 불에 5분간 데운 후 식혀서 사용하세요. 이 크림을 마사지 전에 바르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억제합니다. 올리브오일의 올레오칸탈 성분은 천연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7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크림을 사용한 후 20년간 먹던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52년간 37,000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는 그 치유 능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3곳을 매일 밤 3분만 문질러 주세요.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줄어들 것입니다. 2주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진통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젊었을 때의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3분,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93세의 나이에도 매일 8시간씩 진료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3가지 마사지를 5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2든 82든 92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통증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의 아픈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 걱정에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무료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비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5년 경력 응급의학과 전문의 양승혜입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 70대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남편분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제 친구가 지난주에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9를 불렀는데도 결국 부인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불안해요. 혹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응급처치법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119부터 부르시면 이미 늦어요. 제가 45년간 3만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7초가 생사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의료계에서도 잘 모르는 특급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수많은 응급실과 심장센터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한 번의 심장 스텐트 시술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돈 1,000원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 신호가 약해져서 골든타임이 더 짧아집니다. 젊은 사람은 15분을 버틸 수 있지만
70대는 5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3달 전 일이 떠오르네요.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밤 11시에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계셨대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기 시작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때 119를 부르죠.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제가 3년 전 건강 강좌에서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단 7초 만에 실행하셨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초 후부터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4분이 지나면 뇌사 위험이 시작되고 119가 도착해도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심전도가 거의 정상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스텐트 시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 입원해서 관찰만 하고 퇴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3분마다 1명씩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하루에 110명, 1년이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90%가 잘못된 상식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골든타임 1시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골든타임은 7초입니다. 이 7초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소용없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이 방법으로 생존율이 347%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게 알려지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혼자서도 7초 만에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특급 비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7초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작년 서울 강남에 사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공원에서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대요.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공원 벤치에 누우셨습니다. 5분 후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뇌에 산소가 차단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도 의식을 못 찾고 계세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누우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2층으로 물을 올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펌프가 고장 났는데 호스까지 바닥에 눕혀놓으면 물이 올라갈까요?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누운 상태에서는 심박 출량이 25%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힘든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눕지 마시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주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MIT 연구 결과 이 자세만으로도 뇌혈류가 40% 증가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만약 벤치에 앉아 계셨다면 지금 건강하게 손자들과 놀고 계셨을 겁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119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의사가 119를 부르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년 대구에 사는 69세 이철민 할아버지는 저녁 9시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바로 119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상황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요? 지금 의식은 괜찮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에 답하느라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어요. 유럽심장학회 발표를 보면 119 평균 도착 시간이 8분 12초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더 걸립니다. 8분이면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병원까지 가는 시간을 합치면 20분은 기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7초 생존법을 하고 그 다음에 119를 부르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9가 와서 병원에 가도 결국 하는 치료가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그럼 미리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는 셀프 CPR이라고 해서 스스로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119보다 본인이 먼저 하는 응급처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철민 할아버지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뇌손상이 와서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119 전에 7초 생존법을 하셨다면 이런 후유증은 없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6개월 전 제주도에 사는
73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새벽 4시에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이고 심장약이 어디 있지? 침실, 서랍, 거실 약통, 부엌 찬장까지 뒤지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겨우 아스피린을 찾았는데 딱딱한 알약이었죠. 물 찾아서 삼키는데 또 1분.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119를 불러서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장마비는 7초가 골든타임인데 약 찾는 데만 3분, 약이 흡수되는데 20분이면 총 23분입니다. 이미 뇌세포가 많이 죽은 상태죠. 더 큰 문제는 패닉 상태에서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약을 찾고 물을 구하고 먹는 것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 두세요. 100mg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작은 봉지에 담아서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이렇게 3곳에 두세요. 왜 가루로 만들어야 할까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에 올려놓으면 즉시 흡수됩니다. 물도 필요 없고 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혀에 올려놓기만 하면 입안 점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 결과 가루 아스피린은 30초 안에 혈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약을 삼키는 것보다 40배 빠릅니다. 실제로 미국 응급실에서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어줍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습기만 피하면 6개월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 교체하세요. 1,000원이면 1년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도 만약 미리 가루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셨다면 1200만 원짜리 수술은 안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김영수 할아버지가 했던 그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1초에서 2초 사이에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세요.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세요. 삼키지 말고 그냥 혀 위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물이 있으면 가루가 희석돼서 흡수가 늦어져요. 침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침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바로 혀에 올렸습니다. 2초 만에 끝났죠. 두 번째, 3초에서 4초 사이에 상체를 30도 세우세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절대 바닥에 눕지 마세요. 서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스듬히 앉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력이 심장을 도와줘서 뇌로 혈액을 보내기 쉬워집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쭉 뻗은 자세였죠. 세 번째, 5초에서 7초 사이에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법입니다. 이게 바로 NASA에서도 쓰는 심장 응급 진정 시스템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나오도록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6초 동안 강하게 내뱉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입을 오므리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뱉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국물을 식히듯이 말이에요. 이 호흡법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 연구 결과 이 호흡법을 하면 심박수가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장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할아버지도 이 호흡법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를 3번 반복하셨죠. 전체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우기,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 총 7초입니다. 이 7초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루 아스피린이 혈전을 녹이기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특별한 호흡법이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하버드 MIT 공동 연구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생존율이 347%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 방법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평소에 연습해 두셔야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가루 아스피린 대신 설탕가루로 연습하면 됩니다. 자세와 호흡법은 실제로 해보시고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제 강좌를 들으신 후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하셨대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방법을 언제 써야 하는지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걸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작년 광주에 사는 66세 정미경 할머니가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셨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7초 생존법을 알고 계셔서 바로 실행하셨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저립니다. 목 뒤쪽이나 턱까지 아플 수 있어요. 오십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이 증상을 더 자주 겪습니다. 심장 신경이 어깨 신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럽습니다. 마치 독감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이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찹니다. 평소보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입니다. 가슴 아래쪽이나 명치 부근이 불편합니다. 체한 것 같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한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2개 이상 동시에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미국 심장학회 발표를 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넘긴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초기 증상에서 바로 대처한 환자의 95%는 완전 회복됐습니다.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죠. 언제 119를 불러야 할까요? 7초 생존법을 한 후에 119를 부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7초 생존법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만약 7초 생존법을 해도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이때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도 7초 생존법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가족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알아야 해요.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 증상을 보고 바로 7초 생존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있는 가루 아스피린 위치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호흡법도 같이 연습해보세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이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나이가 들면 심장 위험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7초 생존법을 알아두시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78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응급의학 전문의였지만 그때는 이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119를 기다리다가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때 이 7초 생존법을 알았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셨을 겁니다. 그 후로 저는 평생을 심장응급의학 연구에 바쳤습니다. 3만 명의 환자를 살렸지만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세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세 번째, 바로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세요. 두 번째, 119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9를 부르세요.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을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미리 가루로 만들어서 곳곳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7초 생존법 3단계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두 번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우기. 세 번째,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 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347%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 첫 번째,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확인하세요. 100mg 일반 아스피린이 있는지 보세요. 코팅된 제품은 피하고요.
두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가루로 만드세요.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서 작은 봉지나 캡슐에 담으세요. 세 번째, 세 곳에 나눠서 배치하세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어디서든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7초 생존법과 가루 아스피린 위치를 모든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세요. 설탕 가루로 연습하고 자세와 호흡법을 몸에 익히세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도 꼭 기억하세요. 가슴 답답함, 어깨와 팔 저림, 식은땀과 어지러움, 호흡곤란,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함. 이 중 2개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13분마다 죽어가는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혼자라도 7초 만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위험은 높아지지만 이제 여러분은 대비책을 아시잖아요. 예방이 최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7초 생존법까지 준비된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건 알았다면 살 수 있었던 죽음들입니다. 단돈 1,000원짜리 아스피린 하나로 살 수 있었던 생명들, 7초만 제대로 대처했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 45년 의사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